4단원 기출문제 문제풀이 영상은 이런 식으로 화면에다가 필기해가면서 푸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강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020년 문제네요. 자, 6월달 모의고사 문제네. 한번 보죠. 자, 가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A시에서 고른 것은 제일 기본적이죠. 몇 차 산업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 나라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지도에 있는 나라들부터 확인할게요. 자, A는 인도입니다. 쉽게 알 수 있고요. 자, B를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 이제 인도차이나 반도가 있고, 자, 이쪽이 인도차이나 반도. 그 다음에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뻗어나온 아래쪽에 이제 여기 네모로 표시할까요? 자, 여기 네모로 표시된데 여기 말레이 반도거든요. 그래서 말레이 반도에는 말레이시아가 위치해 있는데 이 말레이시아와 이제 딱 붙어서 이 말레이 반도 끝에 작은 도시 국가가 하나 있어요. 자, 여기는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우리 기후 배울 때 이 싱가포르 많이 나왔었어요. 이 몬순아시아 지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그죠? 열대 우림 기후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납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잘 알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네요. 자, 그러면 인도, 그 다음에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세 나라가 있고 각각의 산업 비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세 나라 중에 국민 소득이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조금 어려운 국가가 인도잖아요. 그죠? 싱가포르나 오스트레일리아는 나름 선진국형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인도는 좀 구별될 것 같아요. 특히나 1차 산업 비중이 매우 높은 가가 바로 인도가 되겠습니다. 농업, 그다음에 어업, 이런 비율이 좀 높죠. 그래서 이제 A가 이제 인도가 가가 되고요. 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싱가포르를 비교할 텐데요. 두 나라 모두 3차 산업 비중이 매우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는 농업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겠죠. 반면에 오스트레일리아는 굉장히 많은 목축업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밀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는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 나가 C고요. 그다음에 1차 산업이 전혀 없는 게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 그래서 A, C, B 정답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쉽게 해결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자, AD에서 나타나는 분쟁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지역 분쟁에 대한 내용도 중요한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요 분쟁 지역을 다 알 수 있어요. 자, A번 보니까 여기 카슈미르네요. 자, 카슈미르. 자, 카슈미르의 주된 분쟁 국가는 자, 파키스탄과 인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꼽으라면 중국도 함께 엮여져 있어요. 자, 카슈미르 지역. 그 다음에 B 보니까, 여기는 로힝야족을 탐납하는 그 부분이죠. 미얀마에, 그죠? 미얀마 로힝야족 거주 지역이네요. 그죠? 로힝야족 거주 지역에 이제 있는 요 문제가 있고요. C는 자,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서 원래 크리스트교 지역인데 이슬람교도 상당히 많이 이제 세를 얻고 있는 민다나오 섬이네요. 아이고. 민다나오 섬. 자, 여기가 이제 C고요. 그다음에 D번은 보면 인도 아래쪽에 스리랑카네요. 자, 스리랑카는 힌두교도와 불교도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럼 네 지역에 대한 설명 보시고 이 중에서 옳은 걸 찾는 거네요. 자, A 지역은 주변국 간의 지하 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주요 원인이다. 자원이 아무래도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지하 자원을 가지고 이 지역을 배운 건 아니겠죠. 그죠? 주로 종교가 이제 원인이 돼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1번 아니고요. 자, 2번 B지역의 분쟁은 불교와 크리스트교. 자, 불교와 크리스트교가 아니고 불교와 이슬람교겠지요.
예, 아니고요. 자, C 지역의 분쟁은 필리핀과 베트남 사이 영유권 분쟁, 예, 영유권 분쟁 아니고 이 지역 내 종교 분쟁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니고요. 자, D 지역의 분쟁은 종교가 다른 민족 간의 갈등, 그쵸? 신할리즈 쪽이 주로고 타밀족이 이제 일부 있으면서 두 종교 사이의 갈등, 예, 요것이 이제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민족 갈등이 모두 나타나는 지역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BD 지역의 당사국에 중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예, 여기는 중국과는 예, 거리가 있는 지역들이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로 갈게요. 자, 2021 수능. 자,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가다는 인도, 일본, 중국입니다. 자, 여기 보면 국내 총생산이 꼭 나와 있죠. 자, 국내 총생산, 요거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자, GDP 순위, 우리 3위까지는 알면 좋다고 했습니다. 자, 1위가 미국입니다. 자, 미국, 중국한테 잠깐 내줄 수도 있었는데, 굳건하게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대, IT 시대가 오면서 미국이 예, GDP 1위 굳건하게 지키고 있고, 2위가 중국, 그리고 3위가 일본입니다. 예, 4위가 독일이거든요. 자, 일본과 독일 사이에서는 어쩌면 역전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게 이제 GDP 순위이기 때문에 이 순위에 따라 가장 큰 동그라미가 중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본이겠죠. 그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인도도 사실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GDP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 못해요. 하지만 국가의 생산성이 늘어날 경우에 이 원이 굉장히 빨리 자라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가장 작은 나라가 인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나라에 대한 설명해 볼게요. 다는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이다. 아니죠. 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가. 요 문제가 출제됐던 2021년 당시에는 인도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글쎄요, 두 나라 사이에 인구가 역전이 일어나네 마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문제에 이런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어느 쪽이 이제 두 번째로 많은지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는 나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 자, 중국은 인도보다 인구도 비슷하거나 좀 더 많은데 GDP는 훨씬 많죠. 그러니까 1인당 국내 총생산은 많은 것이 확실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다보다 수출액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나는 인도는 일본보다 수출액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가 어렵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일본 하면 주요 산업으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게 정밀기계와 그 다음에 자동차라고 했어요. 정밀기계 자동차 일본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나번이 다번보다 많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는 가보다 1차 산업 생산액이 많다. 일본은 중국보다 1차 산업 생산액이 예, 좀 더 선진국이라 3차 산업 위주로 산업 구조가 되어 있겠죠. 아닐 거고요. 나는 다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예, 인도와 일본은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죠. 답은 2번입니다. 예, 잘 해결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이거 여러 가지 집이 나왔네요. 자, 가번은 보니까 몽골에 나타나는 게르입니다. 그죠? 게르. 혹시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이거 유르트라고 한다 이런 것도 한번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번은 일본 기후현에서 나타나고 있는 합장가옥이죠. 눈이 많이 내리는 걸 대비해서 이렇게 뾰족한 지붕을 만든 거. 그 다음에 다번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고상가옥이네요. 예, 이런 전통 가옥들이 쭉 나와 있고 한번 설명을 읽어봅시다. 자, 나의 지붕은 자 이거 그 합장가옥은 대설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맞고요. 다번은 열가습기를 피하기 위한 고상가옥이다. 맞고요. 자, 가는 다보다 통풍에 유리한 구조이다. 통풍은 다가 제일 유리할 것이고 나는 가보다 유목생활을 용이하다. 유목생활을 위해서 이동식 천막주택을 짓는 거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이런 쉬운 문제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쉬운 문제를 실수해서 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자, 이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2021년 9월 문제네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의 품목별 상품 수출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한번 천천히 설명 따라 들어와 봅시다. 자, 일단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봐야 돼요. 자, 중국이 있고요. 일본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의 널찍한 섬나라 인도네시아 있고요. 그 다음에 남반구에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네요. 자, 각 국가 간의 산업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독특한 것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쌤, 일본 계속 강조드렸죠? 자동차와 정밀기계, 그죠? 도요타 자동차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동차와 정밀기계 있으면 요게 일본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석탄 두 개, 다와 라가 지금 석탄이 두 개가 있고, 다는 여기서 팜유가 눈에 띄어요. 팜유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죠. 그럼 여긴 말레이시아는 없으니까 인도네시아가 여기 팜유 수출을 하고 있는 다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석탄과 철강석을 굉장히 많이 수출하고 있고 그 밖에 육류, 고기도 수출하고 있는 거 여기가 바로 오스트레일리아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이제 의류, 금속, 자동차 다양한 것들을 수출하고 있는 중국이 가가 될 겁니다. 중일인오. 자, 이렇게 가나다라 만들어 놓고 문제 풀게요. 가는 나보다 GDP가 많다. 가는 중국은 일본보다 GDP가 많겠죠. 그죠?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일본이 많겠지만 중국이 GDP가 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나는 다보다 총인구가 많다. 일본과 인도네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가 의외로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이제 뭐 아시아 지역에서 워낙 인구 대국이 많아서 이 순위를 잘 모르고 있을 텐데요. 요것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중국과 인도 중에 어느 쪽이 인구가 더 많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제 비슷하다고 봐야 되고 세계 1위가 어디인지는 공식 발표가 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파키스탄 이런 국가들도 인구가 굉장히 많은 국가들에 속한다. 그래서 이 순서까지는 모른다 해도 이제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일본은 1억 조금 넘고요. 인도네시아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인구가 숫자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인도네시아의 인구 숫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면 그때그때 이제 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통계로는 인도네시아 인구는 1억 9천만. 그죠? 1억 9천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파키스탄도 한번 찾아볼까요? 파키스탄이 더 많거든요. 파키스탄의 경우는 2억 4천만이네요. 그죠? 요런 데가 인구가 상당히 많은 국가다. 일본 인구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문제를 풀 때 푸는 기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일본은 1억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총 인구가 많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다는 라보다 도시화율이 높다. 인도네시아는 오스트레일리아보다 도시화율이 높기가 어렵겠죠. 선진국이 오스트레일리아가 도시화율이 더 높을 것이고 라는 가보다 석탄 생산량이 많다. 요거 주의하라고 했죠. 예, 요거 우리 수업할 때도 나왔는데 석탄 생산량하고 석탄 수출량은 달라요. 자, 석탄 생산량은 1위가 어디라고요? 중국이라고요. 그런데 석탄을 수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 사용하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국이 생산량은 가장 많지만 자, 수출량 1위는 그죠? 오스트레일리아이거나 그때그때 다르겠죠. 이것도 되게 비슷한 비율이니까 인도네시아일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1위가 그럼 누구예요? 이런 질문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그 해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정도로 두 나라는 수출량에서 되게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1위 중국이다. 생산량은 1위가 중국이지만 수출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설명이 될 거고요. 가라의 중 2차 산업 생산액은 나가 가장 많다. 자, 생산액이잖아요. 생산 금액 자체로 보면 GDP가 중국이 워낙 큰데다가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 가장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정리 잘 됐고요. 그 다음에 6번으로 갑시다. 자, 22년 수능 6번 세 국가에 대한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세 국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미얀마
그 다음에 말레이 반도 끝과 보르네오 섬에 걸쳐 있는 말레이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섬나라인 필리핀. 이렇게 있네요.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세 나라고 한번 볼게요. 자, 이슬람교 신자가 많다. 이슬람교 신자 수가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고 그 인도네시아만큼이나 많은 국가가 말레이시아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 인도네시아 우리 기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도 만만치 않은 이슬람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수도가 쿠알라룸푸르다. 이런 걸로 이미 나왔죠. 그래서 여기는 말레이시아고요. 자, 그 다음에 불교 신자 수가 많고 리카인제주는 로힝야족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요거는 미얀마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남은 필리핀. 필리핀은 우리 크리스트교가 발달한 국가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나라가 다 나왔으니까 한번 보죠. 동남아시아에서 이슬람교 신자 수가 가장 많다. 이슬람교 신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네시아죠. 이거 아니고요. 자, 여성의 전통 의복으로는 아오자이가 있다. 자, 아오자이는 베트남 거예요. 그죠? 자, 미얀마의 전통 의상 우리가 론지라 그랬죠. 이렇게 치마 모양으로 입는 옷. 자, 그 다음에 다의 전통 의식으로는 볶음밥을 이용하는 나시고랭이 있다. 나시고랭은 인도네시아 음식입니다. 그죠? 아니고요. 가와 나는 모두 타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잘 볼까요? 태국은요. 선생님이 코끼리 코 모양이라고 했어요. 코끼리 얼굴 모양에 이렇게 생긴 게 타이거든요. 자, 그러면 말레이시아와 미얀마 모두 타이와 국경을 접하고 있네요. 그죠? 여기 요 코끼리 얼굴 모양 잘 보세요. 타이. 자, 그래서 두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네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의 수도 중 적도와의 최단 거리는 나의 수도가 제일 짧다. 자, 일단 적도 한번 꺼볼까요? 적도 이렇게 꺼줘. 아이고, 바로 꺼야지. 다시 적도 이렇게 꺼봤고요. 자,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최단 거리를 말해야 돼요. 자,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여기쯤 있고요.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얀마의 수도 양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적도와의 거리가 가장 짧은 것은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가겠네요. 가. 그래서 나가 제일 짧다. 나는 미얀마인데 미얀마는 저 위쪽에 북쪽에 위치하고 있네요. 아닙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작년도 수능 12번. 동남아시아의 화교 거주 지역을 가다. 화교는 이제 다른 국가에 사는 중국계 주민을 뜻하는 얘기입니다. 요거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으로 아마 그 수능 특강이나 교과서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 화교는 다른 나라에 사는 중국계 주민으로 여러 나라에 진출해 있다. 쭉쭉쭉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중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백호주의 정책이 차별 정책이 폐지되었다 하는데 우리가 백호주의라는 거 호주라는 말이죠. 여기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백인 위주의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하얀색 호주다. 그래서 백호주의 뭐 이런 말을 썼었는데 이거 호주에 대한 얘기,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얘기니까 아니고요. 자, 북부 지역의 원주민인 마오리족 역시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시고랭은 인도네시아 이야기고요. 자, 한족을 비롯하여 55개나 되는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게 맞죠? 자, 그 다음에 힌두교도인 타밀족과 불교도인 신할리지족. 자, 요거는 스리랑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요거는 스리랑카.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도 잘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문제. 다음 글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세 국가에 대한 설명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거. 자, 봅시다. 가는 나와 다 등 여러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자, 송끄란 힌트가 나왔네요. 우리 수업할 때 송끄란 사진 봤었죠. 그죠? 코끼리가 이렇게 물 뿜고 있는 물총 축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 불교를 믿는다. 송끄란 축제에 바로 힌트가 돼서 여기가 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태국. 자, 그 다음에 나는 중국, 인도 등 여러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 대부분이 불교를 믿고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과 갈등이 있고 타이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얀마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그 다음에 다는 좁은 해협을 사이에 두고 섬나라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 교통 왕래가 가능하다. 섬나라가 하나 있고 다리로 연결돼 있고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고 자, 여기 섬나라는 여기서 말하는 섬나라는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하고 다리로 연결된 나라는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다리로 연결됐다. 그럼 인도네시아는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풀 수 있겠죠. 타이, 미얀마, 말레이시아 세 나라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타이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는 앙코르와트 사원이 있다. 요런 거 세계사 배운 친구들한테 되게 유리하죠. 자, 앙코르와트 사원은 어디 있는 겁니까? 예,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우리 캄보디아는 문제 출제가 자주 되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끔 툭툭 튀어나오죠. 자, 앙코르와트 사원 캄보디아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 국경을 접하고 있다. 네, 국경이 어디서 접하고 있냐면 바로 보르네오 섬입니다. 보르네오 섬에 보르네오 섬에는 나라가 세 개가 있죠. 말레이시아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브루나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메콩강은 나와 다를 지난다. 메콩강은 미얀마, 말레이시아 이쪽까지는 흘러오지 않아요. 그래서 메콩강은 중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뭐 이런 지역을 흘러가는 국제 하천입니다.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까지 연결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틀린 내용이고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도 잘 확인을 해 보시고요. 또 이어서 이제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지역의 영상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